여유라는 제목으로 설법이 있으시겠습니다. 정좌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쉬었더니 인사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불볕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한 주 쉬니까 어디 해외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다들 더위 식히러 이렇게들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볕 더위에도 저희 그 교당의 어린이 여름 훈련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엊그저께까지 5일간 아이고 그 조그마한 어린이 부처님들이 그냥 교당에 와서 점심도 먹고 이제 밖에 물놀이 하러도 갔지만은 또 요 안에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 뒤에 이따가 저기 나가시면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전부 다 우리 은명교무님이 다 붙여놨어요. 우리 꼬마 부처님들은 도대체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비 교무님 두 분 오셔서 저희 교무님들 함께 이렇게 마인드 히어로라고 하는 주제로 어린이 여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신탄진 교당 백산 박성식 초대교도 회장님께서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어요. 아마 혜사님하고 나이가 같다고, 동갑이시죠? 저도 우리 효사님께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듣고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뵌 적은 없는데 어제 급하게 그냥 낮에 이렇게 조문을 다녀왔어요. 우리 박성식 회장님은 어떻든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통역 그리고 번역을 담당하신 그런 어른이셨는데, 어느 날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원에 글귀가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어서 이걸 도대체 이 뜻이 뭐냐 했더니 한의원 원장님이 아마 우리 대전교당 교도님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당을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전교당에 와서 효사님이 연원이 되시고 해서 원불교 교도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전교당을 다니시면서 당신이 신탄진 쪽에 계시니까 신탄진에도 이렇게, 그때는 신탄진이 대전이 아니었죠. 대전 시내는 아니고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쪽에가 이렇게 교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당신 사무실인지 집이선지 그렇게 법회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신탄진 교당이 당신이 5천만 원을 희사를 하시고 또 교도님들이 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신탄진 교당이 이제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교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탄진 교당을 설립하시고 초대 교도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한 60세쯤 돼서 퇴직을 하시고 근 한 30년 가까이 사경을 하시는데, 그냥 한글로만 사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어른이잖아요. 통역을 하시는 어른이라, 그래서 영어로다가 사경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당신께서 영어로 사경하신 사경 노트예요. 대단하시대요. 하니까 그냥 아주 무슨 몇 권 정도가 아니라 수십 권, 아마 100권도 넘을 것 같은 수십 권 사경 노트가 그렇게 있으시면서 평상시에 이제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경하는 재미,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재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5남매가 있는데 어제 그 막내 따님 내외분이 이제 이렇게 또 이래저래 그 조문 자리에서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 따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서운한 마음, 원망심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내가 이 교당과 이 법에 대해서 정말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3년쯤 전부터 제가 그냥 이 공부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매료가 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 젊은 시절 40대 때부터 원불교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권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너무 늦었어요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서운한 법동지가 이렇게 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일이죠. 아니 그저 뭡니까 잼버리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너무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고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데가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척지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전라북도 주변에 있는 종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풍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은 했으나 어떻든 폭염 때문에 뭐 이제 듣자 하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든 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더 힘을 쏟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 단체들에서 그렇게 나서 가지고 스카우트들을 여기를 성공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원불교도 총부가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잼버리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몇 킬로 안에가 하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마 프로그램이 한 156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돌아가나 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 그렇게 선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사진은 총부를 왔어요. 이 친구들이 총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총부에 뭐 얼굴에다 저 이론상도 갖다 붙이고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념관에 이렇게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 기념관에서 원불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듣고 대각전, 총부 대각전입니다. 대각전에서 원불교가 뭔지 그리고 한국이 뭔지도 모르는 이렇게 서양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그냥 선도 하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 타고 저 직접 노져가지고 우리 하섬회를 들어갔어요. 하섬이 그 잼버리장이 있는 새만금 바로 앞에가 하섬이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직접 노를 저어가지고 애들이 우리 하섬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처음 다 뙤약볕에 그냥 열사병 걸리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원불교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딱 선택한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계곡을 건너고 짐을 나르고 해가지고 여기서 접수하고 이 나무 그늘에다가 텐트 치고 얘들은 아주 복받은 애들입니다. 텐트도 가지런히 이렇게 숲에다가 우리 교무님께서 하섬을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갖고 놨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너 얘들이 폭염 속에 있다가 그 땡볕에 있다가 이 그냥 그늘 속에 오니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해요. 그리고 하섬에 있는 법당에서 이렇게 만세도 좀 부르고 교무님에게 마음이 뭔지 그리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합장하는 것도 배우고 저 인도 친구는 나마스테가 아니라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 교무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번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에 있는 소원공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은 한국인 교도가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인 교도들만 있고 미국인 어린이들이 나와서 일전에 제가 어린이들 한 4, 50명이 그냥 독경하는 것을 영어 독경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의 그 어린이들 한 4, 50명이 그렇게 독경을 하고 그 부모님들이나 교도님들이 너무너무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워싱턴에서 아마 아래쪽으로 한 10시간, 한 10여 시간 이렇게 차로 가면 있는 데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 교무님께서 오셔서 매 잼버리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원불교 소개를 하고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받은 한 그 학생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듣고 그냥 알아서 그냥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 하고 인터넷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고 소감도 밝히고 저녁이면은 이렇게 밥도 잘 해먹고 애들 또 저녁에 그 하섬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육지에서는 풍등을 못 날리게 합니다. 혹시라도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하섬은 얼마든지 날려도 되잖아요. 떨어져 봐야 바다니까. 그래서 풍등도 이렇게 날리고 해서 이렇게 잼버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 원불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고 서로 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수의단회가 있어서 내일 익산을 또 가야 되는데 가서 충부에 있는 잼버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한번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같아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데스밸리라고 미국에 있는 사막이에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뜻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고,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이 데스밸리를 한번 갔거든요. 가가지고 차를 타고 한 200km 정도 돼요. 200km면 서울대전보다 조금 넘나요? 서울대전보다 좀 넘는 거리를 쭉 차를 가지고 달리는데 차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옆으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만 쭉 그냥 길만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거기서 느낀 게, 저는 저걸 느꼈어요. 갔다 와서 일기를 썼는데, 황량함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답구나, 황량함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이 데스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가지고 쭉 이렇게 그냥 도로만 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차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대로만 쭉 달리니까. 그래서 여기 한 전체 길이는 220km, 한 160km 정도가 그냥 이런 길들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 가면 금이 있단다 해가지고 서부 쪽으로 캘리포니아로 가다가 이 데스밸리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지금 제가 이 데스밸리에 대해서 왜 소개를 하냐면, 저 아저씨 아줌마 뒤에 보면 온도가 써져 있죠. 데스밸리의 온도가 60도까지, 우리 기온으로 6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 바다보다 한 100m 정도 아래, 땅이 아래에 있어서 분지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푹 깔아앉아가지고 더 덥다고 그러네요. 어떻든요, 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대요. 달리던 차까지 그냥 불이 나는 정도로, 지금 중국에 태풍이 와가지고 또 폭우가 쏟아졌지만은 그 전에 얼마나 더웠는지 달리던 차가 그냥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안성은 39.1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4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체온이 37도 뭐 내외 이런가요? 어쨌든 우리 피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런 무더위가 지속이 돼도요, 이파리는 더 무성하고 장미꽃은 더 붉대요. 안 그렇습니까? 더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 잎은 더 푸르고 장미꽃은 더 붉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그냥 저 교통 표지판 같은 게 저렇게 녹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힘차게 우리들 삶을 좀 꾸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길게 얘기하면 천격이고, 또 그걸 갖다 졸면서 계속 듣는 사람도 천격입니다. 짧게 우리가 한 5분 10분 하고 교화단 하시게 쫙 집중해서 한번 듣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어디서 봤죠? 조조, 유비, 송건 나오는 거. 삼국지. 맞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삼국지를 읽는데 너무 재밌대요, 저도. 그냥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도 어린이 삼국지를 읽고, 중고등학교 때도 읽고, 나중에 커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재미가 왜 쏠쏠하냐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유비의 책사, 유비의 참모, 작전 참모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뭔가 그냥 하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만 하면은 신출귀몰하게 그것이 다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책사들 때문에 삼국지가 더 재밌는 것 아닌가 싶대요. 그런데요, 이 책사가 유비의 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몽고에 칭기스칸의 책사 중에 야율초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책자인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이익을 더하는 것은 하나의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늘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득 한 끗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일 만들지 말고 일을 하나씩 없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은 여일리 불약 제1에 생일사 불약 멸일사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은요,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이 낫다.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든요, 저희들은요, 막 먹어대면서 매일 저울 위에는 막 올라가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면 될 텐데, 저울 집에 없으면 몰라도 저울 사놓으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갑니다. 아침, 저녁에 몇백 그램이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막 먹어대면서 저울 위에는 올라갔어요. 이분이 어떤 선수인 것 같습니까? 이제 누구 비난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실제로 올림픽에 나왔던 멕시코 체조 선수예요. 체조 선수 치고는 좀 약간은 덜 날씬하죠. 예. 어쨌든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에서는 이분이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 사람은요, 올림픽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폭식을 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는 날씬했겠죠.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좀 살이 쪄가지고 탈락을 했는데, 경기를 앞두고는 체온보다는 비움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핸드폰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여러분들 삼성이나 삼성 거 쓰고 계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이폰,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좀 아이폰이고.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아이폰이 더 단순하다고 그래요. 더 직관적이랍니다. 안드로이드는 전 단계로 돌아가려면 아이폰보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아이폰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단계를 돌아가려면 그 동그라미 유턴하는 표시랑 막 이런 거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별 차이는 아닌데 약간 더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시계탑 밑에서 3시에 만나 그러면은 그냥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시계탑 앞에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사 전화를 그냥 이렇게 탁 하지만. 근데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죠. 어쨌든 전화기와 인터넷을 함께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게요, 채 10년, 이제 10년 넘어갑니까?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어떻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서 세계 1위 혁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삼성폰은 접는 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데 아직 이익금을 아이폰을 갖다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물량은 좀 더 많이 나간다는 것 같아요. 어떻든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채움보다는 비움이 낫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비워야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가득 그릇에가 차 있으면 거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냉장고도요, 집 냉장고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수타원님 꽉 차 있어요? 그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그냥 냉장고 한 번씩 이렇게 다 정리해서 약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속 없는 남편들이 와가지고 다 안 채웁니까? 그냥 콜라 좀 마시다가도 채우고 막걸리 한잔 하다가도 또 채우고 갖다 넣어놓기 바빠요. 우리 회사님이 그러십니까? 어떻든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오, 산삼 좀 드셔보셨나 보네요. 이파리가 5개 있는 거, 이거 산삼입니다. 하지만 산삼 100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산삼 100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 해로운 거 안 먹는 거. 아니, 산삼을 갖다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산삼, 요 오니까 금산에 가서 저는 인삼을 세상에 튀김으로 그냥 먹는다는 사실을 저는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 귀한 인삼을 여기서 튀겨 먹대요. 아니, 저는 여기를 충청도를 알아봐서 금산에 갔더니 인삼을 튀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그냥 튀겨서도 먹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어떻든 인삼이 되었든 산삼이 되었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어야지. 몸에 안 좋은 것은 죽자 사자 먹어가면서 산삼은 찾아요, 보약은 찾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삼 100뿌리보다 중요한 건 해로운 것을 안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보다는 어쩝니까?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지며 뭐며 막 목걸이며 해주기 바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해줘도 나중에 다 헤어지대요. 헤어져. 뭐 때문에 헤어지냐면 늘 안 좋은 짓을 해서 헤어지더라고, 안 좋은 짓을.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바구니에 달걀을 쌓고 또 쌓고 많이 돈이 있어야 돼. 예, 집도 좀 많이 있을만 하면 좋게. 뭐든지 뭐 많으면 좋아요. 행복해지려면요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 위에 쌓다 보면요 다 깨지죠. 들어갈 만큼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깨지잖아요.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어른 집에 가서 저도 식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어른 따님 제를 지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이어른 막내딸이 미국에서 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원치 않는 분하고 이렇게 좀 사랑을 했나 봐요. 집안에서 원치 않는 분하고 사랑을 했는데 어쨌든 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막내딸이 세상을 등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에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때 우리 원불교 교당에 와서 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 제를 지냈는데 어떻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삶이 때때로 허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허전한 것은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허전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놀려고도 하고 어딘가 가보려고도 하고 그냥 뭔가 읽으려고도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도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삶이 허전한 것은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무조건 비우는 것이 좋고 무조건 채우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도 더워서 비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한우란 한이치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화가 나서 죽겠다고 몸살하는 것을 보시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무엇이 걸려서 그런다. 얼마나 답답하겠냐. 허공같이 텅 비워버려라. 허공을 동무 삼아야 된다.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실제로 한 제자가 화가 나서 죽겠다고 몸살하는 걸 보고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에 무엇이 걸려서 그런다.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허공같이 텅 비워버려라. 허공을 동무 삼아야 한다.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비우지 않으면요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렇게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미국 역대 대통령 네 분의 얼굴을 새겨놓은 산이 있어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을 바위산에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우리 이것만 보셨죠? 근데 이거 만들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돌산이었어요. 돌산에 전부 다 이제 저걸 철골 구조물,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아시바 세워가지고 전부 다 저기를 쪼아내가지고 만들어요. 저기 그 빨간색, 노란색 보입니까? 저게 실제 사람 크기입니다. 그게 사람 크기예요. 저 올라가가지고 저기다가 그냥 새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아마 중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저 중부 여행하다 보면 저 사우스다코타주에 가서 저거 그냥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부나 서부에서 가려면 그냥 비행기로 한 2-3시간씩 이렇게 타고 가야 되니까 안 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든요. 이거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새길 때 모습이에요. 눈을 갖다 저렇게 그냥 다다다다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걸 새기고 있어요. 근데 조각을 하는 그 책임자가 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눈은 좀 작게 만들고 코는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실수를 해도 눈은 키워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야지 조금씩 그냥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코는 한번 잘라버리면은요 붙일 수도 없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코는 좀 크게 해놨다가 점점 이렇게 그냥 깎아 나간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은요 안 되죠. 이게 그 만들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 판단으로 예스나 노를 확실하게 그냥 해버리면은요 그것 때문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았다가 얘기하면 될 것을 그냥 바로 쏘아댑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은요 사실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많고 또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여유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태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각 한 번씩 보셨죠? 너무 적나라한 건가요? 하여튼 저게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뭐 우리로 보면 그냥 국보와 같은 겁니다. 세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고, 하여튼 저 다비드상,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저 나라 말로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저 거인 골리앗한테 그냥 돌멩이 가지고 거인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비드상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런 조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어요 하고 미켈란젤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 앞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 매끈매끈한 그냥 조각난 돌멩이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은 필요 없는 부분만 제거하니까 다윗이 나왔다. 필요 없는 것을 조금만 제거하고 우리가 비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교하게, 더욱더 정교하게 저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요,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은 곧 넘쳐 흐르지만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다. 마음을 쓰되 창해수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해라.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작은 그릇은 곧 넘쳐 흐르지만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나니라. 마음을 쓰되 창해수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 더운 여름입니다. 더해서 무겁게 짊어지기보다는 덜어서 가볍게 하고 한 호흡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칩니다.